자, 쉬는 시간은 8분씩만 쓰세요. 8분씩. 자, 나왔네. 시가 표준액 나와 있어요. 자, 공시 가격이다. 공시 가격을 말합니다. 자, 토지는 개별 공시 지가 땅값,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액. 그럼 나머지 건축물, 학원 건물은 이거 지방세죠. 누가 만들어? 어쩌고 저쩌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입니다. 용어. 이거를 자, 뭐라 그래요? 국세에서는 기준 시가라 그래요. 이렇게 용어 이거. 이 세 가지를 뭐라 그런다? 매년 공시하잖아. 공시된 가격. 지방에서는 시가 표준액,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기준 시가. 단 건축물, 학원 건물 같은 경우는 매년 누가 만들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절대로 시험은 뭐가 나와? 국토부 장관이 산정하에 큰일 나요. 산정, 결정한 가액. 뭘로 속인다? 일반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자체장이. 시험은 어떻게 나와? 국토부 장관이 산정한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국토부 장관을 약자로 뭐라 그래요? 아주 그거 타법은 까먹지도 않아. 세법은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까먹어. 타법은 까먹지도 않네요. 뭐에 속지 말자? 국장에 속으면 안 돼요. 지방세법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 결정한 가액이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다. 자, 용어 정리했네요.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뭘로 돌아가? 원시 취득, 간주 취득. 자, 원시 취득과 간주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이 뭘까요? 취득 당시 가액은 뭐야? 사실상 취득 가액이야. 자, 건축물을 건축했다. 건축물을 건축하면 건축비가 5억이 들어갔어. 5억을 뭐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 가액이라 그래요. 자, 건물을 신축했어. 건축비가 5억 들어갔다. 그럼 5억을 뭐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 가액. 시가 인정액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가 인정액은 어디서만 쓰는 거야? 유상과 징해에서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가 있다? 자, 간주 취득 나왔잖아. 자, 간주 취득은 증가한 가액. 우리가 간주 취득은 뭐다? 취득은 아니다. 취득은 아닌데 취득으로 본다. 토지의 지목 변경하면은 가액이 증가되죠. 그래서 이 증가한 가액만큼 취득 당시 가액은 사실상 취득 가액이 됩니다. 증가한 가액이 5억이야. 5억만큼 무슨 용어를 쓴다고요? 사실상 취득 가액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 등을 하면 취득 당시 가액은 뭐다? 사실상 취득 가액이에요. 사실상 취득 가액이라고요. 자,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이런 부담부 중에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죠. 자, 취득 당시 가액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자, 기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이게 기준이에요.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 금액을 하고, 그리고 유상일 때, 원인이 유상일 때는 뭘로 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단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 여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상일 때 사실상 취득은 뭘로 한다 그랬어요? 시가 인정액. 그럼 정리를 딱 해야 돼. 유상일 때는 뭐다? 뭘로 한다?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 이렇게. 그리고 상속일 때는 거래 금액이 없죠? 없으니까 뭘로 한다? 시가 표준액을 과표로 한다. 그리고 징해일 때는 뭘로 한다? 세금 많이 걷어야 되겠죠?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 그 다음 원시나 간주 취득은 역시 뭘로 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게 돼야 돼. 이게 기본입니다. 네 가지가. 유상일 때, 상속일 때, 징해일 때 원시 취득과 관주 취득 당시 가액은 사실상 취득가액. 이거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야, 이거. 그럼 작년에 뭐가 나왔어? 상속은 시가인정액 틀려요. 시가 표준액이다. 이렇게. 이게 네 개야. 과세표준 결정 방법. 맞잖아요. 시가인정액. 사실상 취득가액이 시가인정액이라고요. 네? 무상일 때도 시가인정액이고 징여일 때, 유상일 때도 사실상 취득가액은 시가인정액이에요. 돈 주고 사잖아. 시가인정액이 뭐야? 시가인정액은 그 부동산에 매매 거래가액이 있으면 매매 거래가액이 사실상 취득가액. 포괄적으로 뭐라 그래? 시가 인정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 주고 사잖아요. 그럼 취득가액이 뭐야?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그럼 사실상 취득가액은 포괄적으로 뭐로 얘기한다? 시가 인정액을 얘기한다. 그래서 그 부동산에 매매 거래가액이 있으면 매매 거래가액이고, 그 부동산에 감정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돈 주고 사죠? 그럴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은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유상일 때는 뭘로 한다고요? 사실상 취득가액은 시가 인정액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친구 앞에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을 공경매로 취득했다고요. 부동산을 공경매로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가액은 뭐다? 공경매 가액을 얘기한다. 공경매 가액을 포괄적으로 뭐라 그런다? 시가 인정액이라고 얘기한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이제 뭘로 들어가? 세율. 이제 세율은 암기하는 겁니다. 세율은 암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본서 한번 보자고요. 96페이지. 96페이지, 97페이지 했고요. 자, 98페이지 봐요. 4번. 원시 취득 나왔잖아. 자, 98페이지. 원시 취득일 때는 취득 당시 가액은 뭐다? 미출고 사실상 취득 가액이다. 시가 인정액 하면 큰일 나요. 원시란 단어가 나오면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시가인정액 하면 틀린다고요. 자, 여기 봐. 자, 건물을 10억짜리 지어서 그럼 건축비가 10억이죠? 10억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래? 10억만큼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99쪽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표는 이거는 간주취득이야.
취득으로 보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간주취득이라고요. 그럼 세 번째 줄 변경했다. 그럼 증가한 가액만큼 뭐가 된다? 증가한 가액만큼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됐잖아요. 1번만 알면 돼. 간주취득. 지목을 사실상 변경해서 꼭대기 가액이 증가했잖아. 증가한 가액만큼 뭐가 된다? 사실상 취득가액이 된다. 그래서 이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 네 가지를 딱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네 가지가 돼야 이제 심화 강의 들어갈 때 쫓아올 수가 있어요. 자, 유상은 돈 주고 사는 거잖아. 사실상 취득가액을 포괄적으로 뭐라 그런다? 시가 인정액. 상속은 거래금액이 없죠. 죽었잖아. 세금 줄여주려고 시가표준액. 증여는 많이 걷어야죠. 시가 인정액. 나머지도 뭐다? 사실상 취득가격. 원시와 간주취득은 참 수업 분위기가 굉장히 조용하네요. 아주 학습 열기가 충만해. 합격해 보려고. 그죠? 다른 데 가서는 막 다른 학원은 떠들어 막. 근데 여기는 떠들지도 않아요. 조용한 학원이더라고요. 학습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100페이지 보자고요. 자, 100페이지 꼭대기. 시가표준액 용어 나왔네.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100페이지. 자, 꼭대기 1번. 법에서 적용하는 밑줄고 토지주택. 토지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을 얘기한다. 공시된 가격으로 한다. 공시가격. 그럼 공시가격이 뭐라 그랬어요?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라고 그랬잖아요. 어디 나왔어? 두 번째 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포인트만 알고 가면 돼. 자, 토지는 뭐다? 공시된. 세 번째 개별 공시지가. 밑줄 긋고.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액,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이 세 가지를 공시가격. 지방에서는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칸이 중요하잖아요. 까만 글씨. 토지는 시가표준액이 뭐라고요? 개별 공시지가 땅값.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가액,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액.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공시가격.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 계속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다섯 번째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 건축물. 나왔네. 학원 건물 이런 거. 건축물. 어쩌고 저쩌고. 결론이 뭐다? 어쩌고 저쩌고 결론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없지만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을 얘기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표준가격 기준을. 이런 거를 참고해서 밑에 적어. 제일 밑에. 자, 누가 결정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다. 절대 국장이 결정한다 그럼 오답이에요. 건축물이 나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을 건축물에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 자, 오른쪽 문제 나왔네. 제가 안 풀더라도 기출문제를 쉬운 것들은 분석해야 됩니다. 자, 1번 한번 풀어봐요. 한번 글씨라도 한번 읽어보라고.
자, 1번 뭐를 물어봐? 포함되지 않는 것. 외우지 말고 취득과 관련이 없는 거는 제외한다 그랬죠 아까? 그럼 1번 전기가스는 이용할 때 내는 거잖아. 취득과 관련이 없네. 답은 1번이네. 자, 2번 건설 자금. 건설할 때 자금 필요하지? 근데 누가 자금을 빌려온 거야? 법인이. 그럼 법인은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개인이 그러면 큰일 나요. 2번은. 자, 연부. 자, 연부도 계약했잖아. 취득에 필요하죠. 누가 계약한 거야? 법인이 포함. 만약에 개인 하면 제외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적어. 1번, 2번 옆에 중개보수. 근데 1번, 2번 중개보수는 꼭 기억해야 돼요.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중개보수 하나 적어놓고. 자, 4번은 뭐다? 취득에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포함 필요하잖아. 자, 5번은 뭐다? 당사자끼리 약정했잖아. 왜 약정해? 취득에 필요하니까 조건 부담을. 또는 또 하나 뭐가 있어? 5번 옆에 적어. 채무인수액. 당사자끼리 약정했잖아. 세금을 대신 부담해 주마. 이런 조건으로 계약서 쓸 수 있죠? 또는 채무인수액 갭 투자하는 거. 자, 중요한 거는 2번, 3번입니다. 2번, 3번에다가 뭐 하나 추가시켜라? 중개보수. 법인은 포함, 개인은 제외. 왜 개인은 제외한다? 취득세를 줄여주려고. 자, 밑에 박스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박스 2번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취득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그럼 취득세 과세 표준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유상일 때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 합계액을 말한다. 그럼 얼마짜리 계약했다? 5억짜리. 5억이잖아. 이거 한 방에 읽어야 돼요. 5천 하면 큰일 나. 또 이거를 읽으라니까 뒤에서부터 일시백전 볼펜으로 찍어가면서 딱 보면 5억이야. 계약금 5억이잖아. 계약 내용. 그럼 중도금 잔금은 소유권이니까 제외. 그럼 5억의 동그라미. 이게 직접 비용이잖아. 5억 한 방에 읽을 줄 알아야 돼요. 5억을. 자, 그럼 이게 직접 나간 돈. 간접 비용 더해야지. 자, 간접 비용이 뭐가 있어? 아래. 취득과 관련 지출한 비용이 간접 비용이야. 자, 당사자끼리 약정했잖아. 5억짜리 사면서 채무를 얼마 부담하기로? 1,000만 원. 그럼 취득에 필요하죠?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 즉 이거를 5글자로 뭐라 그래요? 채무 인수액. 얼마? 1,000만 원. 취득가액에 포함하죠? 왜? 1,000만 원 은행에 갚아야 되니까. 그 다음 마지막이 뭐다? 매각 차손 더합니다. 취득에 필요하잖아. 만기 전에 취득 전에 팔아서 손해나죠? 이것도 인정을 해줘. 그럼 5억에다가 1,000만 원 100만 원을 더하면 5억 1,100이 되겠네요. 그럼 답이 몇 번이다? 5번. 자, 중요한 거는 마지막 줄이에요. 채무인수액은 더한다. 개인 법인 구분 없이 채무인수액. 그 다음
뭐다? 국민주택 채권을 왜 구입해? 취득에 필요하다. 서민들은 할인받습니다. 여러분들 할인 받아봤어요 이거? 깡한다 그러잖아요 또. 됐어 좌우간 매각 차선. 대화가 안 될 때는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그 부부간에도 뭐다 대화가 안 될 때는 그냥 그러느냐고 통과해야 돼. 속으로 무식하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 여자분도 남자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집사람 거의 100kg에 육박했어요. 구정 아주 설질하니까 더 쪄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우리 처갓집은 물만 먹어도 찌는 집안이라 그랬잖아요. 아주 행복해요.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다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살찐 게 죄는 아닌데 몸에 건강에 신호가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건강합니다. 왜? 내가 건강해야 와이프를 병수발을 할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한쪽은 건강해야 돼요. 자식들 절대 몇 번 병원 문화놨다 안 와요. 바빠서. 배우자밖에 없다고요.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죠? 배우자 앞에 서로가 존경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친구는 이혼한 명이, 내 친구가 10명이 있는데 5명이 이혼남이야. 오랫동안 이혼하니까 가끔 만나면 대화가 안 돼. 그런 게 있더라고. 오래 혼자 살았잖아요 10년 이상. 그럼 대화가 옛날처럼 되지 않아요. 그게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저 결혼했잖아. 저 베트남 저 여자 40살 차이 나는 애 데려왔어요. 이거 애가 지금 2살이야. 애가 참 귀엽더라고요. 베트남이 아니라 필리핀 여자야. 영어 잘하잖아. 왜 데려왔어요? 이제 영어 학원에 이제 취업시키려고. 남자는 나이가 먹어가고. 그리고 지금 그 와이프 지금 필리핀 가 있어. 우리나라 춥잖아. 그런 것도 있다고요. 자, 공부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뭐가 결정됐다? 취득가격. 과세표준이 결정된다. 여기다 뭐를 곱한다? 세율. 세율을 곱하면 계산해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 이 과정을 이제 배웁니다. 그럼 세율. 이 세율은 어디에다 곱하는 비율이다? 과세표준에 곱한다. 세율은 산출세에게 곱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세율 구조는 3가지가 있어. 표준이 되는 세율,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한쪽만 과세하는 이렇게 특례세율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이 되는 세율, 일반적인 세율이에요.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한쪽만 과세하는 특례세율. 뭐를 물어보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이거를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없이 출제됐다고요. 암기 능력. 자, 그럼 우리는 먼저 뭐를 배워야 돼? 표준세율. 자, 중과세율은 지금 배울 필요 없어요. 자, 배기 쪽. 자, 요약집 배기 쪽. 저 기본서 배기 쪽 꼭대기. 자, 읽어봅니다. 자, 부동산 취득세 세율은 과세지상에 따라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이러한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은 뭐다? 차등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그럼 첫 번째 중과세율.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1번 유주로 공부해. 표준세율. 표준세율의 표준세율. 자, 그럼 칠판 보자. 자, 우리가 항상 취득세는 종전의 취득세와 종전의 등록세를 합친 거라고 그랬어요. 2011년 1월 1일부터는 합친다고요. 합쳐서 취득세 뭐라 그런다? 표준세율이라 그래. 그럼 취득세 옛날의 표준세율은 2%야.
옛날에 등록세 표준세율은 원인을 5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된다고요? 취득세 표준세율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다? 2%야. 옛날에 등록세 표준세율은 5가지로 구분한다고요. 합쳐서 뭐가 된다? 취득세 표준세율. 자, 그래서 이 2%를 꼭 기억해야 돼.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 2%. 시험은 2%라고 안 나와. 이거를 5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세율이라 그래. 중과세 할 때 기준이 되는 세율하면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 몇 프로를 얘기한다? 2%를 얘기한다. 시험은 퍼센트로 나올 때는 2% 하면 다 맞춰. 천분비로 항상 나옵니다. 천분비로 헷갈리게 1000분의 20 이렇게 천분비로 출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다? 취득세 표준세율은 11년 1월 1일부터는 옛날의 취득세 표준세율과 옛날의 등록세 표준세율을 합쳐서 뭐라 그런다? 취득세 표준세율이라고 얘기한다.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언제부터 합쳤어? 빼빼로년도 11년 1월 1일부터. 배웠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날 뿐이에요. 자, 그럼 원인을 몇 가지로는 5개. 원인이 잘 들어요. 상속일 때, 원인이 원시취득일 때, 원인이 증여일 때, 원인이 매매, 경매 이런 거를 뭐라 그래? 유상이라 그래. 그래도 유상의 대표적인 것도 뭐가 있어? 교환.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교환은 유상에 들어갑니다. 물건을 교환하잖아요. 그럼 물건이란 대가를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럼 세율을 물어볼 때는 유상에 대한 표준세율을 곱한다고요. 자, 그리고 뭐가 있다? 공유, 합유, 총유물에 분할 등기하는 거. 그래서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이 몇 프로? 2%니까 등기를 더하죠? 그럼 2%보다 다 높아. 이거에다가 옛날에 등록세 표준세율 합하니까 다 2%보다 다 높다고요. 자, 이걸 이제 암기하는 거야. 이거 6번 출제됐어. 이거 왜 출제? 점수 주려고. 중개업을 할 때는 이 정도 표준세율은 암기하고 중개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봐요. 상속. 원인이 상속이잖아. 그럼 상속은 과세표준이 뭐야? 시가표준에게 세율을 곱해. 그래서 농지를 상속받으면 2.3%야. 앞에 게 뭐야? 취득세. 뒤에 게 등록세야. 합쳐서 취득세가 되는 거예요. 표준세율. 자, 증여는 비싸. 이거 기타. 자, 이거 기타. 농지가 아닌 기타는 2.8 비싸. 이렇게. 여기에서 농지는 4가지를 얘기해. 전답 과목. 그래서 취득세 농지는 4가지를 얘기합니다. 4가지를.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라고요. 자, 근데 104페이지 한번 펴봐요. 농지의 범위가 나왔잖아. 104페이지 꼭대기. 자, 농지. 자, 1번 기억. 취득 당시 출발이 뭐다? 공부상 지목으로 출발합니다. 사실상 지목하면 안 돼요.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앤드 실제. 그래야 농지야. 실제. 농사 지어야지. 실제가 꼭 붙어야 오른다. 그 다음 니은. 취득 당시 출발이 뭐다? 공부상 지목.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 실제. 축산용, 목장. 실제가 꼭 붙어야 이게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결론. 농지는 몇 가지를 얘기한다? 4가지. 전, 답, 과, 목, 실제.
농사 지어야 된다 이거죠. 축산해야. 그 농지는 네 가지라고요 결국. 전답 과목. 이러니까 책은 논밭인데요. 저 녀석은 왜 전답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자, 글씨만 다르면 방황을 해. 그러니까 작년에 어디서 강의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애가 5이야. 아들 1명이고 딸만 4이야. 참 신기하더라고요. 5명이니까. 근데 기억력이 떨어져. 의학적으로 애 하나 태어날 때마다 기억력이 10%씩 떨어진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5명 키우는데. 그 집 가면 시끄러워. 애들이 여자애들이 4명, 본인 1명,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있어. 가출하려다가 막판에 아들 낳아가지고 대우받죠, 그죠? 아직도 그런 집안이 있어요. 손 본다고, 그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저는 아들만 둘 키우잖아. 지겨워 죽겠어. 다시 태어난다면 딸 낳는 여자랑 같이 살고 싶어. 아들 연년생 둘 키워봐요. 진짜 있잖아. 여자 있잖아요. 제명에 못 살아. 자, 그래서 취득세의 농지는 4가지를 얘기합니다. 원인이 상속. 그럼 목장용지를 상속받으면 몇 프로야? 목장용지는 2.3. 임야를 상속받으면 몇 프로야? 임야를 상속받으면 2.8이지. 4가지만 2.3이라고요. 28개 지목 중에. 나머지는 다 2.8이에요. 비싸. 자, 그 다음 징여. 자, 원인이 징여입니다. 그럼 우리가 징여를 받으면 아까 배웠잖아. 3.5. 3.5%예요. 비싸. 상속은 2.3, 2.8. 우리가 징여받으면 3.5. 그럼 세금 계산 어떻게 해? 과세표준의 3.5. 징여를 받으면 뭐의 3.5다? 시가 인정액의 3.5야. 상속받으면 뭐의 2.3, 뭐의 2.8이야? 시가 표준액의 2.3, 2.8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징여받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공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징여받았어. 그럼 공경매가액의 3.5라고요. 즉 시가 인정액에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비영리. 비영리 사업자가 보면 2.8 싸지. 비영리 원인이 뭐일 때? 증여. 우리는 몇 프로다? 3.5. 나야 나 3.5예요. 뭐의 3.5라고? 시가 인정액의 3.5예요. 물어볼 때. 자, 그 다음 원시취득. 최초의 취득이잖아. 2.8%. 이거는 구분을 안 해. 2.8. 앞에는 취득세, 뒤에는 등록세입니다. 합친 거 2.8. 자, 그 다음 매매, 경매 이런 거를 뭐라 그래? 유상이라 그래요. 유상. 매매, 경매. 또 하나 뭐가 있다? 교환. 이런 게 다 유상이야. 그럼 농지는 유상은 돈 주고 사는 거지. 제일 비싸. 자, 농지는 3%. 제일 몇 프로야? 4%야. 돈 주고 살 때 매매 이런 거 유상. 농지는 3%.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농지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야? 원인이 상속과 유상에만 농지를 써요. 이걸 구분해야 돼요. 농지는 유상과 상속에서만 구분한다. 아무 데서나 막 농지 쓰는 게 아니라고요. 두 번째 비영리 사업자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야? 징여에서만 쓰는 거야. 비영리 사업자는 징여에서만 쓰는 거예요. 징여에서만. 자, 그리고 나왔잖아. 공유, 합유, 총유는 같이 가. 공유, 합유, 총유를 분할 등기할 때는 2.3%. 이렇게. 그래서 원인을 5개로 구분합니다. 취득세 표준세율은.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를 암기를 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1주택인데 유상이야. 대가를 주고 취득해서 무주택자가 집을 하나 사. 그럼 무주택자가 집을 하나 사면은 취득세를 많이 걷으면 안 되죠? 네? 그럴 때는 세율이 원래는 몇 프로야? 농지가 아니니까 4%잖아. 다주택자가 사면 기본이 4%인데 이거는 1주택자예요. 무주택자가 집을 하나 살 때는 거래 금액에 따라 달라져. 6억까지는 1%거든. 싸 이거는. 1%. 두 번째, 6억 초과 9억 이하에 들어갈 때는 공식을 통해서 1.01에서 2.99 반올림하면 1에서 3%, 9억 초과는 3%까지 올라가. 집이 없는 데가 집 하나 샀을 때 이거 어디 나왔어요? 103페이지 나왔잖아. 7번에 유상. 기본세 한번 봐요. 유상. 자, 개인 1주택자는 1에서 3%, 기역 6억까지는 1%. 니은의 별 하나 딱 붙여. 6억 초과 9억 이하는 공식을 통해서 1에서 3%입니다. 103페이지 6억 초과 9억 이하는 공식을 통해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반올림하면 1에서 3%. 세 번째 9억 초과는 몇 프로? 3%. 개인은 이렇게 한다고요. 자, 5억짜리 무주택자가 계약서를 썼어. 5억짜리 유상. 몇 프로? 5억짜리 쓰면 1%. 8억짜리 쓰면 뭔지는 모르지만 공식을 통해서 1에서 3%야. 10억짜리 쓰면 3%. 그럼 가운데 거 한번 해보자고요. 자, 7억 5천짜리 썼어. 그럼 7억 5천짜리 계약서를 써서 그럼 가운데 들어가죠? 7억 5천은 6억 초과 9억이잖아요. 공식에 대입을 시켜봐요. 몇 프로가 나와. 자, 스마트폰 준비. 이럴 때 스마트폰을 쓰는 거예요. 7억 5천짜리 계약서를 썼다. 무주택자예요. 공식에 대입을 시켜봐요. 7억 5천만 원 곱하기 7억 5천만 원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 그러면 나오죠. 7억 5천만 원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 이런 곱 하나만 니은에다가 대입을 시키라고요. 7억 5천만 원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 계약서를 7억 5천 썼다고요.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은 딱 몇가 나와? 2. 그럼 2%야. 그러니까 7억 5천까지는 2%야. 그럼 7억 5천에서 뭐다? 9억까지 쓰면 2%보다 높고 7억 5천 밑으로 쓰면 2%보다 떨어지겠죠? 딱 7억 5천이 2%가 나오는 7억 5천만 원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 그럼 2가 안 나오면 손가락이 잘못되거나 스마트폰이 고장난 거예요. 빨리 고쳐야 돼요. 죽어도 안 나와. 어떻게 7억 5천을 다 찍냐고요. 간단하게 7.5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 제발 좀 이거라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관 2가 나와. 7.5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 지금 어디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6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이가 안 나옵니까? 나와. 나온다고 그래. 나온다고. 그만해. 그만. 그만해요. 자, 그럼 이걸 암기해야지. 이거를 이제 이거
이거 8번 출제됐어요. 점수 주려고. 자, 뭐를 암기한다? 취득세 표준세율. 이거 자, 암기도 좀 요령껏 한번 해. 상속 받았잖아. 상속집에 가서 뭐다? 38 광땡을 잡고 뒷글자가 38이잖아. 38 광땡. 농지가 싸고 나머지가 비싸요. 38 광땡 앞에 2만 붙이면 돼. 여러분들 미나토 5광 알고 살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5광 알아요, 몰라요? 38광땡이야. 상속집에 가서 가장 끝발이 센 광이 38광땡이라요. 8광은 그림이 어떤 그림이야? 8광은 그림이 보름달. 우리 집사람 별명이 8광이야. 얼굴이 동그래. 주름살 하나 없어. 탱탱해요. 왜? 살 이러니까 다 그냥 이게 피부가 아주 또 기가 막혀요. 또 주름살이 없는 여자예요. 8광. 그럼 3광은 어떤 광이야? 그림이 3광은 꽃은 꽃인데 어떤 꽃이야? 벚꽃.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수준이 있어. 다른 낙원 가면 사쿠라라 그래. 무식하게 하더라. 깜짝 놀라. 사쿠라 무식하게 벚꽃. 벌써 거기서 티가 나는 거야. 유무식이. 그래서 상속 나오면 숫자 어떻게 정리해야 한다? 상속집에 가서 38광땡을 잡아서 돈다 긁었다. 그 다음 두 번째 증여. 증여잖아. 그럼 증여는 어떻게 해요? 광복절 외워. 광복절이야 답이. 자, 우리가 증여받으면 아싸 만세 부르잖아.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 빨리 받는 게 장땡이에요. 형제자매가 많았을 때는. 내가 아는 그 집안은 3남 1녀야. 아주 3녀 1남인데 저기 천안 쪽에 땅이 많아요. 그래갖고 두 번째 딸이 노른자 땅 부모 사살 곳이갖고 절반을 받아버린 거야. 명절날 난리 났어요. 우리 저 친척 옆집인데 그리고 둘째 딸인데 오지도 않고 싹 빠져버리는 거야. 노른자 땅 받아갖고 그렇게 집구석이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징여받았다 아따 만세. 그래서 만세는 역사학적으로 언제 많이 받아? 광복절. 징여받으면 만세 부르잖아. 광복절. 그래서 광복절은 언제야? 8.15야 숫자가. 광복절은 8.15 아니에요? 앞에 2만 붙이면 되잖아. 비영리가 싸요? 우리가 비싸요? 그럼 징해하면 숫자 배열 광복절. 언제 광복절 일어나서 8.15? 8월 15일이 광복절 아니에요? 또 헷가닥해서 3.1절은 없어요. 징해는 언제 받았다? 광복절 날. 징해 받으니까 만세 부르잖아. 8.15. 뭐가 8이다? 뭐가 8이야? 비영리 사업자. 2만 붙이면 돼. 그럼 여기다 이거는 15잖아. 15. 8.15. 2만 붙이면 3.5야. 자, 그 다음 원시취득. 하나로 가요. 원시취득은 원시인 나무에 올라갔다가 팔 부러졌어. 팔. 원시인 팔 부러졌다. 2만 더하면 돼. 결국 원시인 281575. 숫자가 28이. 원시인 팔 부러졌어. 나무에 올라갔다가 옛날 약이 없었지? 2815 치료한다고요. 원시인 28이. 자, 그 다음 유상이잖아. 유상은 비싸. 그냥 셋넷이. 유상은 셋넷. 농지가 3이에요. 그럼 상가를 분양받으면 몇 프로야? 4%. 유상은 셋넷. 자, 증여는 광복절. 상속은 38광땡. 원시취득은 282. 단 1주택자가 아닌 무주택자가 집을 하나 샀을 때는 거래 금액에 따라 1에서 3%를 적용합니다. 이게 뭐다? 취득세 표준세율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102쪽과 103쪽을 설명했어. 그럼 102쪽 봐.
자, 상속. 자, 농지는 몇 프로? 2.3. 시험은 천분비로 나와요. 고급스럽게. 1000분의 23. 천분비로 소수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만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퍼센트만 암기하면 천분비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자, 2번. 상속의 무상은 뭐야? 징여. 징여하면 뭐가 떠올라? 광복절. 8.15. 비영리 사업자는 8. 2만 더하면 2.8. 우리는 3.5. 1호에다가 2 더하면 3.5입니다. 따라오나요? 자, 원시는 바로 뭘로 간다? 282. 숫자가 282야. 자, 4번, 5번 묶어야죠. 공유물. 5번 합의호 총유물의 분할 등기. 이거 어떻게 외워? 이게 주야. 세 명이 있는데 요게 주야. 공유가. 그럼 정치인 누구를 기억해? 032. 032. 이거면 정치인을 기억하라고요. 032. 032. 2만 붙이면 돼. 세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공유, 합의호 총유물은 정치인. 032. 032. 2만 붙이면 되네요. 제발 이거라도 암기하고 학원 왔다 갔다 그래요. 이게 뭐다? 취득세 표준세율입니다. 자, 그럼 이제 넘겨봐요. 책. 자, 104페이지. 비영리 사업자 나왔네. 기본서 104쪽. 2번 비영리 사업자. 자, 중요한 거는 비영리 사업자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야? 징해에서만 쓰는 거예요. 징해에서만 아무데나 비영리하면 큰일 나요. 비영리 사업자는 어디에서만 쓴다고요? 징해에서만. 그럼 대표적인 비영리 사업자는 종교, 제사. 사이비는 아니에요. 이런 거. 그 다음 니은, 핵교 이런 거. 우리 그 어린애가 참 하늘나라로 갔죠, 그죠? 그런 선생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마음 놓고 맡길 수도 없어요. 핵교. 그다음 디귿. 각종 복지사업법. 복지니까 복지법인. 비영리 사업자입니다. 디귿. 그다음 리을은 뭐다? 역시 복지법인. 복지니까 비영리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가 있어? 정당. 국회의원 하면 정당이 기억나죠? 이놈의 국회의원 여든 썩을 놈들이에요. 지금 나라 경제가 지금 망가지게 생겼다고요. 윤석열이가 그랬다 치더라도 야당은 정신 차려서 협치를 해서 국민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맨날 싸워, 그죠? 이런 자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비영리 사업자다. 비영리 사업자는 어디서만 쓰는 거다? 원인이 증여 취득할 때만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배웠어? 취득세 표준세율. 자, 다시 한번 여기 봐요. 자, 숫자 배열. 숫자 배열을 기억해. 상속은 38광땡. 증여는 광복절. 광복절이 언제야? 8.15. 그 다음 원시 취득은 282. 그 다음 유상은 셋넷. 유상은 셋넷. 3% 4%잖아. 유상은 단 유상인데 무주택자가 1주택을 받으면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공식을 통해서 1에서 3%, 딱 7억 5천이 2% 나옵니다. 9억 초과는 몇 프로까지 올라간다? 3%. 자, 이게 뭐다? 취득세 표준세율이다.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그럼 취득세 표준세율이 뭐라고? 2011년 1월 1일부터는 옛날의 취득세와 옛날의 등록세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취득세 표준세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죠.